우리나라에는 무장이 너무 많아서 활약상도 되게 많은데 그걸 관우장비 조자룡이 다 가져가지고 정말 잊혀진 장군이 된 사람들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도 역시 최고의 파워를 발휘하는 사람은 허저와 장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실전형 무장이죠. 하우동 같이 이 관리형 무장이 아니고 진짜 파란만장한 실전형 무장인데 이 둘 중 누구를 할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사실 위나라 무장 중에서 정말 야전지휘관으로서 누가 더 세냐가 아니고 누가 더 많은 전투에 참여하고 결정적인 역할을 했느냐 라는 걸 보면 장료가 가장 뛰어난 것 같아요. 더욱 이 사람은 오나라와의 전투, 촉과의 전투, 그러니까 지형을 가리지 않고 모든 전투에 다 참여했고 거의 승리를 거두었다고 할 정도로 굉장한 활약을 했죠. 그런 점에서 보면 야전지휘관으로서는 장료가 가장 뛰어난 장군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왜 장료를 안 하느냐? 이 프로를 하는 게 책을 제가 요약해드리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장료는 그냥 정사 보면 됩니다. 뭐 해석할 게 없어요. 장료처럼 이해하기 쉬운 게 없어요. 이해하기 쉬운 게. 그냥 기록에 있는 그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좀 궁금한 거 있는데 저도 몰라요. 손권을 죽일 뻔했다는데 어땠습니까? 아, 봤냐고.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해야지. 800명으로 10만 명을 어떻게 휘졌습니까? 휘저었대잖아요. 그러니까 뭐 제가 그것까지 더 이상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차라리 허저를 하자. 어떻게 보면 삼국지는 일기토 이런 걸 좋아하니까 장료보다는 허저가 더 중량감 있게 등장하죠. 체중도 더 컸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일단은 허저를 위주로 해보겠습니다. 허저 하면 일단 등장하는 게 압도적 비주얼. 만화에서도 그렇고 뭐 하여간 이는 뚝 뭔가 이제 붙으면 한 건 할 것 같은 양반으로 나오는데 실제로 신장이 8척이었다. 8척이라 또 센치로 계산할 필요 없이 9, 8, 7이 있는데 9가 최 1등급이고 8척은 그거보단 조금 작다. 그러면 왜 이렇게 되냐? 허리둘레가 거의 뭐 1m씩 됐다. 실제 전투에서는 날렵해야 싸우지 이 뚱뚱한 사람은 안 된다. 홍금보 보세요. 哎呀，你記唔記得啊？你俾人用兩把斧頭控住你啊！我點救你㗎？ 그 몸으로도 붕붕 날르잖아. 진짜로 날랐다며. 공중돌기 다 하고. 그리고 정말 힘도 셌던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웬만한 사람은 힘 세다고 안 하는데 진짜 천하장사였다고. 그래서 뭐 소 꼬리를 잡고 100벌을 걸어 뒤로 끌고 안 가려는 소 꼬리를 잡고 끌고 100벌을 걸었다고 할 정도면 상당한 그 천하장사의 비주얼은 확실했던 인물이었던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연희의 이제 수법 중에 하나가 1대1 결투로 카리스마를 키우는 거죠. 실제 전쟁에서 1대1 안 하는데 역시 소설의 1대1이죠. 조조가 처음에 황건적 잔당 토벌할 때 하이라고 하는 황건적의 뭐 좀 센 대장이 나와가지고 조조랑 붙자고 그래요. 조조가 체면이 있죠. 어떻게 걔랑 붙겠어요. 그래서 그때까지 살아있던 최고의 용사였던 전희 보고 나가서 해치우라고 그러죠. 그래서 전희가 나갔는데 갑자기 허저가 나타나서 하이를 두드려 패더니 가볍게 쓸고 가는 거죠. 그래서 전희가 걔는 내 거야 그랬더니 무슨 소리야 내가 잡았는데. 그래서 전희하고 허저가 붙는데 이게 승부가 안 난다. 그걸 보고 조조가 제 스카우트 이렇게 해서 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여간 그게 모든 사람의 로망인데 역사는 잔혹합니다. 그래서 또 할 수 없이 팩트 폭격을 하자면 이렇게 등장한 사람은 거의 없어요. 어느 역사나 개천에서 욕난다는 거는 조선시대도요 한 방에 올라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보통 3대가 걸려요. 근데 전쟁이 나면 이게 2대 정도로 줄어드는 거죠. 세상은요 높이 올라가려면 다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2대, 3대만 가도요 그게 개천에서 욕나는 거지 한 방에 올라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면 진짜 난세 중에 상난세예요. 그럼 허저는 어떤 사람이냐? 이게 허씨 집안 동족총 같은 게 있었고 그 지역에서 꽤 센 세력을 가졌던 것 같아요. 뭐 유비 조조나 다 마찬가지지 뭐. 유비도 황건적 때 동네 사람 모았잖아. 허저도 모았어요. 그래서 동족이랑 동네 사람 모아서 성을 쌓고 지키는데 여기 황건적에 거의 10,000명이 쳐들어왔다. 허저가 그 집안에서 최고 유력자는 아니었을지라도
전쟁을 하게 되니까 제일 잘 싸우는 허저를 대장으로 삼았는데 이 아저씨가 뭐 그냥 화살이 떨어지니까 돌멩이로 던졌는데 힘이 얼마나 좋은지 맞는 족족 투구 갑오시고 다 깨져서 맞는 대로 부서지더라. 하여간 이렇게 돼서 명성이 높아졌고 조조가 그 지역에 갔을 때 귀순을 했는데 황건적 안 때려잡아도 이미 전력이 있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세력이 있으니까 조조가 스카웃을 한 거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 팩트 폭격을 하는 게 아니라 팩트를 정상적으로 가르쳐 드립니다. 허저는 좀 이미지 자체가 좀 힘세고 뚝심 있고 의리 있고 대신 좀 아둔하다고 해야 되나? 좀 단순 무식한 사람으로 많이 표현이 되는데 그래서 별명이 아둔한 호랑이라고 해서 호치라고 했다. 또 그건 실화예요, 실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힘세고 아둔하다라고 하는데 이 치라는 말은 보통 진짜 바보라는 뜻으로도 쓰지만 이덕모도 자기를 간서치라고 그랬는데 뭔가 어느 정도 능력 있는 사람한테 치가 붙을 때는 바보가 아니고 좀 우직한 사람, 강직한 사람, 속세에 타협 안 하고 한우물만 파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치라고 해요. 아, 허저도 요즘 사람은 사단장, 군단장까지 했는데 바보면 어떻게 군대를 지휘하겠습니까? 허저는 바보가 아니고 싸울 때 보면 전략적 두뇌가 없지도 않아요. 좀 이런 거예요. 적과 약속을 해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이렇게 융통성 없냐? 그런 의미로 치라고 한 거지 멍청하게 융통성 없는 사람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조 이런 사람 훌륭하니까 딱 안방 지키는 경호대장으로 세워놨더니 조씨 집안에 누가 와도 안 됩니다. 너 나 알잖아. 알아도 안 됩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물어보고 와야 됩니다. 그 사람이 매일 100번 통과를 했다고 해서 조조가 야, 쟤 오면 그냥 들여보내 했다고 하더라도 자기는 법대로 해야겠습니다. 이런 사람인 거죠. 아까 소 끌고 갔다는 것도 농성전을 오래 하다 보니까 식량이 떨어져 갖고 적하고 교환을 했대요. 우리 소 줄게, 식량 줘라. 교환을 했는데 소들이 집이 그리웠는지 막 이렇게 성 안으로 돌아온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지금 전시잖아요. 또 적인데 우리의 충성스러운 소가 돌아왔구나 이럴 텐데 그 안 가겠다는 소를 끌고 내가 그 이놈 계약을 했는데 왜 네가 일로 와? 그래서 그걸 적한테 갖다 준다고 끌고 갔대잖아. 근데 소를 끌고 단신으로 가니까 적군이 놀라고 도주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꽤 멋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조조가 이걸 딱 알고 나의 번쾌라고 했습니다. 번쾌는 누구냐면 유방의 동양 사람인데 유방의 신하들이 거의 다 숙청되잖아요. 특히 무장들은 살아남지를 못하는데 번쾌는 끝까지 가요. 아무도 그의 충성심은 의심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딱 허저 스타일. 허저는 또 전쟁 나면 거의 선봉부대 비슷하게 맹활약을 해서 전투가 벌어질 때마다 강력한 이 자기 부하들을 끌고 적군 장군 목 하나는 꼭 치는 그런 이제 공을 세웁니다. 제일 유명한 게 이제 조조를 구할 때인데 조조가 싸울 때에 여러 번 위험했던 적이 있는데 마초하고 싸울 때 한번 큰 위기를 겪어요. 왜냐하면 황하를 건너가는데 방심을 해서 군대를 먼저 보냈어요. 이제 강을 건널 땐 군대가 분리가 되니까 하나하나 보내고 자기가 맨 마지막에 건너려고. 그랬는데 한 100명 정도밖에 없었는데 갑자기 마초가 10,000명이 넘는 군대를 끌고 쳐들어옵니다. 난리가 났지. 그때 허저가 조조 옆에 있었는데 마지막 남은 배 한 척을 조조를 태웁니다. 배를 건너는데 마초가 바짝 쫓아와서 활을 쏴요. 그러니까 정말 아슬아슬했던 거죠. 그 화살에 사공이 맞아서 죽었대요. 그랬더니 방패 갖고도 안 될 것 같으니까 허저가 안장을 한쪽 팔에 걸어서 조조를 가리고 그리고 한 손으로 노를 저었다. 그리고 이제 마초하고 회담을 하러 갔는데 허저 한 명만 내려갔대요. 근데 이 마초 이 아저씨가 좀 세기도 셌지만 유목민 출신이라 그런지 1대1로 붙자 이런 거 되게 좋아했던 거야. 살고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 야만인 풍속이라고. 그래서 그날 자기가 조조를 죽이겠다고 그랬대요. 근데 허저가 있는 걸 보고 포기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런 거 보니까 확실히 세긴 셌던 것 같아요. 조비가 세자가 되긴 했지만 조조 아들들이 많았기 때문에 계속 이 긴장 관계가 형성이 되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조의 측근과 조비의 측근이 따로 나눠져요. 이렇게 되면 나중에 이제 아들이 즉위하면 아버지의 측근들을 죽이거나 은퇴시키죠. 그리고 이제 자기 사람으로 바꾸거든요.
그런데 조조가 죽으니까 뭐 허저가 정말 피를 토하고 울었다는데 허저를 불러다가 자기 금군 대장으로 삼습니다. 그거는 너는 아버지의 번쾌였으면 나의 번쾌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허저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씬 스틸러를 할 때에 이분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연희로 보면은 정말 은근슬쩍 등장하는데 진짜 스틸러예요, 이 사람은. 팬이 은근히 많더라고요, 댓글 보니까.